이라크군은 다국적군과의 전쟁이 임박해지자 서둘러 방어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은 다국적군이 남부의 국경선과 동부의 해안선으로 공격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43개의 사단, 57만 명의 병력을 투입합니다. 이라크군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효과가 입증된 방어진지를 구축하기로 합니다. 이것은 제1방어선에 지뢰지대, 대전차 장애물, 기름을 채운 화염호 등을 설치하고 주요 거점에는 대전차 화기와 기관총 등으로 화망을 구성합니다. 만일 다국적군이 제1방어선을 돌파한다면 이미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인데 이때 제2방어선이 다시 나타납니다. 여기에도 제1방어선과 비슷한 수준의 장애물들이 설치되어 있고 이라크군 중에서 전투력이 더 강한 부대가 두 번째 방어전을 펼치게 됩니다. 다국적군이 제2방어선마저 돌파한다면 이제 이라크군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력을 가진 공화국 수비대를 만나게 되는데 이라크군은 다국적군이 이들에게 모두 섬멸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군의 기대와 달리 다국적군의 주력인 미군 기갑전력은 서쪽 사막지대를 통해 들어와 우회 공격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라크군은 미군이 서쪽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서둘러 그곳에 5개의 전차 사단을 보냅니다. 당시 이라크의 총사령관 알-라와이 중장은 서쪽에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웁니다. 이곳에서 미군의 주력을 저지시켜 쿠웨이트에 있는 이라크군의 철수를 엄호한다. 만일 이곳에서 방어전이 성공하여 미군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다면 후방에 있는 최정예인 함무라비 전차사단을 투입하여 나머지 병력을 섬멸한다. 73 이스팅 지역에는 타와카르나 기계화 사단이 배치되었는데 이들은 이곳에서 능선을 이용한 반사면 방어 전술을 계획합니다. 이것은 후방의 능선 반사면에 전차와 장갑차들이 엄폐호 속에 들어가 있다가 미군의 전차가 전방의 능선을 넘는 순간 집중 사격을 가해 섬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능선 간의 간격을 2000m 이내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미군의 주력 전차인 M1A1 전차의 포탄 사거리는 3500m였고 이라크군의 T-72 전차는 1800m였는데 능선 간의 간격이 2000m 이내이면 양 전차의 사거리 차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어선 전방에는 미군을 유인하기 위한 유인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와카르나 사단은 이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지만 미군은 훗날 이러한 이라크군의 방어 전술이 자신들을 상대하는데 매우 훌륭한 방법이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2월 26일 16시 미군 7군단의 선두부대인 2기갑기병연대가 쿠웨이트 방향으로 진격을 계속하여 67 이스팅을 통과합니다. 이때 연대의 2중대는 1200m 떨어진 마을에서 기관포 사격을 받게 됩니다. 이 중대는 즉각 반격을 하여 마을에 있던 적을 섬멸합니다. 이 중대의 중대장 맥마스터 대위는 전진을 계속하였으며 16시 18분경에 1400-200m 거리에서 T-72 전차 8대를 발견하게 되는데 중대장 전차는 10초 정도의 시간 동안 3발의 포탄을 발사하여 T-72 세대를 격파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라크군 전차는 미군에게 발각되자마자 바로 격파되었고 전투를 하면서 계속 이동하던 이 중대는 드디어 73 이스팅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원형 대형을 구성하고 있던 T-72 전차 부대는 이 중대의 정확한 사격에 제대로 된 반격도 못해보고 섬멸되었습니다. 이 당시 이 중대는 10여 대의 M1A1 전차와 13대의 브래들리 장갑차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23분의 짧은 시간 동안 T-72 전차 28대, BMP 보병 전투차 16대, 트럭 39대를 파괴하였으며 이라크군은 800여 명이 전사하고 40명이 포로가 됩니다. 하지만 미군의 모든 부대가 이 중대처럼 완벽한 전투를 치른 것은 아닙니다. 상기갑차단 1여단의 A중대는 총 19대의 장갑차 중 15대가 피격되었으며 2명이 전사하고 12명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걸프 전쟁에서 미군의 단일 부대로는 최대의 피해였습니다. A중대의 피해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이라크군의 반사면 방어 전술입니다.
미군의 부대가 능선을 넘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이라크군 전차들이 일제 사격을 실시하였으며 거리가 가까워 T-72 전차가 실수 없이 목표물을 명중시켰습니다. 다음은 무전의 혼선입니다. 전투 초반 미군의 장갑차가 피탄당하자 지휘관의 무전, 우무병을 찾는 무전, 지원부대를 요청하는 무전 등이 뒤섞이게 되면서 송수신이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지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5인 사격입니다. 이라크군 전차들이 사격을 개시하자 미군 부대들은 계속 전진하는 부대와 중간에 정지하는 부대로 나뉘게 되고, 이렇게 뒤처진 부대는 전방의 아군을 적으로 인하여 사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미군의 열상 조준경으로 1500m 이내의 거리에서는 피하 식별이 가능했지만 흥분한 병사들이 이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사격해버린 것입니다. 피탄된 A중대의 장갑차 15대 중 3대가 아군의 5인 사격으로 밝혀졌습니다. 1기갑사단의 3여단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3여단의 M1A1 전차 4대가 이라크군의 매복 공격에 걸려 피탄당했습니다. M1A1 전차가 T-72 전차보다 우세했던 점은 열상 장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과 포탄의 사거리가 더 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벌어지고 초반에 이라크군 전차들이 격파되면서 곳곳에 불꽃이 일자 열상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적과의 거리도 1000m 이내로 좁혀지면서 M1A1 전차의 이점이 발휘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라크군의 강력한 방어 진지를 고려했을 때 그나마 미군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피해로 전투를 끝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여단은 73 이스팅 전투에서 T-72 전차 76대, BMP 보병 전투차 84대를 격파하였습니다. 73 이스팅 전투에서 미군이 승리하게 된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열상 장비입니다. 미군의 전차와 장갑차에 장착된 열상 장비는 주야간 상관없이 3000m 이상의 거리에서 적을 포착할 수 있었으며, 이 때문에 이라크군 전차들은 미군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격파되었습니다. 다음은 포탄의 사거리입니다. 이라크군 T-72 전차의 포탄 사거리는 1800m였던 반면 미군 포탄의 사거리는 3000m가 넘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라크군이 미군을 먼저 보았다 하더라도 포탄의 성능이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브래들리 장갑차에 장착된 토우 미사일의 사거리도 3000m가 넘어 이라크군의 전차는 미군의 장갑차에게도 상당수 파괴됩니다. 다음은 T-72 전차의 자동 장전 장치입니다. T-72는 자동 장전 장치가 장착된 최신의 전차였지만 장전 시간에 10초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그 사이 피격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재장전 시 포신을 수평으로 놓아야 했기 때문에 목표물을 조준하는데 다시 시간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반면 미군의 M1A1은 수동 장전 방식으로 재장전 시간이 3초 정도였기 때문에 빠른 연사가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차병의 숙련도입니다. 미군의 전차병들은 전쟁에 대비하여 오랜 기간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하여 이라크군보다 숙련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실전 상황에서 우수한 전투력을 보였던 것입니다. 미군의 승리 요인을 반드시 우수한 장비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 7군단은 이라크군의 제1방어선인 73 이스팅에서 승리하였으며, 그대로 제2방어선인 메디나 능선으로 진격해 최후의 결전에 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73 이스팅 전투였습니다.